시작합니다. 안타깝게도 다시 해야 되나요? 자, 챕터 여기고요. 입체도형의 건널비 그리고 부피. 건널비 입체도형은 뭐고요? 말 그대로 정육면체, 라면박스 이런 것들 입체도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죠? 아니면 이렇게 원뿔, 그죠? 이런 것들이 입체도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식들의 건널비 말 그대로 이거 찢어가지고 펼치면은 넓이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거 절취선을 따가지고 그려봐요, 그죠? 왜 안, 색깔이 똑같아, 이씨. 자, 절취선을 따가지고 그려요, 그죠? 절취선을 따가지고 그려요. 건널비. 평면화 시킨 다음에 넓이를 재보자, 그죠? 아니면 어떻게? 부피. 여기다 물을 꼴꼴꼴꼴꼴꼴 들어부었을 때 얼마 들어가요? 부피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입체도형 구조상에서 건널비하고 부피 두 가지 주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 새로울 거 별로 없는 주제거든요. 이미 초딩 때 다 정리했던 주제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리 복잡하지 않게 간단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도대체 알고 싶은 거, 건널비 부피 알고 싶은 대상의 문제를 일단 미리 보고 가면은 기둥이래요. 뿌리고요. 구고요. 기둥은 뭐 원기둥 이런 거 있고요. 그죠? 아니면 사각기둥 있고요. 그죠? 이것도 결국 어떻게 돼요? 정육면체, 직육면체 이렇게 부르게 됐지만 바닥면이 사각형이에요. 사각기둥. 그죠? 오각형이면 오각기둥. 그죠? 그래서 기둥에서 건널비 부피. 자, 뿔은 뭘 뿔이라고 그래요? 한 점에 모인 것들을 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런 것들 원뿔, 삼각뿔, 뭐 아니면 사각뿔, 그죠? 사각뿔 한 점에 모인 것들을 뿔이라고 얘기하고요. 구는 말 그대로 이거 원이에요. 이건 원이고요. 반짝반짝 점이 찍혀 있으면 구예요. 입체 구조. 입체면 반짝반짝 해 보이거든요. 평면일 때는 그냥 벨르르르 해 보이겠지만, 그죠? 반짝반짝 빛나고 있으면 이건 뭐라고 불러요? 평면이 아니고 원이 아니고 구예요 라고 얘기하게 됐습니다. 역시나 우리의 주제는 뭐예요? 건널비 부피 이렇게 세 가지 덩어리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별거 없어요. 자, 기둥의 건널비와 부피래요. 우리 이거 이름 붙이는 거 얘기했잖아, 그죠? 이 위에 거는 윗뚜껑, 밑에 거 아랫뚜껑인데 그냥 이거 두 개 전부 다 뭐라고 부른대요? 밑면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그죠? 그냥 윗뚜껑 아랫뚜껑 하면 될 것이지 무엇이 똑같이 밑면이야? 위에도 아래도, 그죠? 자, 이 자식 절취선 빨갛게 잘라가지고 뚜껑 펼치고 옆면 찢은 거예요, 그죠? 그럼 결국에 이 길이는 뭐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 파란 길이는 요거 둘레의 길이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높이는 그대로 여기 높이에 따라올 거고요. 그럼 여긴 직사각형 옆조각 생길 거고요, 옆면, 그죠? 그 다음에 윗뚜껑 요 모양 그대로 밑에도 똑같은 거 하나, 그죠? 기둥의 정의가 뭐였어? 위에 거하고 밑에 거가 합동일 때야, 똑같은 모양일 때. 그러니까 똑같은 면적 두 장, 똑같은 모양 두 장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죠? 당연하고요. 찢으면 건널비는 다 끝나요. 자, 그럴 때 원기둥일 땐 좀 달라요, 그죠? 특이점이 어디 생기죠? 요거 요거 펼쳐놓은 그림이 대충 이렇게 될 거라는 건 알아, 이제, 그지? 찢어가지고 옆에 직사각형 나올 건데, 요걸 돌돌 말아가지고 붙였을 때 뭐하고 똑같아야 돼? 요 원의 둘레의 길이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반지름 잡으면 요 길이는 2πr 될 거고요. 높이 h는 그냥 따라올 거야. 알고 있는 게 r하고 h밖에 없다는 얘기였던 거야, 그죠? 그래서 펼쳐 찢어놓고 보면 윗뚜껑 동그라미, 아랫뚜껑 동그라미 두 개 똑같은 거 나올 거고 옆면 직사각형 면적 하나 나오겠네, 그죠? 이걸 뭐 공식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외우는 건 개풀 뜯어먹는 얘기야.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그냥 찢으면 되더라. 그게 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한번 반지름 4, 높이 10짜리를 찢어보면은 반지름이 4니까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L은 2πr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8π가 돼요. 여기는 반지름이 여기 4, 윗뚜껑, 그죠? 그럼 요 길이는 얼마가 되고요? 8π, 높이는 10이 그대로 따라올 거고요, 그죠? 자, 기억 니은도 이거 알맞은 값 썼고요. 원기둥의 밑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파이 r제곱이니까 그냥 16파이 될 거예요, 그죠? 그죠? 옆넓이는 어떻게 될 거고요? 8파이 곱하기 10이니까 80파이 될 거고요, 그죠? 이거 두 장 해가지고 썰이 2파이 돼야 되잖아, 그죠? 그럼 이거하고 두 개 더한 게 원기둥의 전체 건널비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죠? 자, 찢으면 될 거고요. 특이사항이 1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얘기해 보세요. 자, 이거 한번 찢어볼까요? 이거 제일 복잡하니까 이거 찢어 드릴게요. 자, 이걸 옆으로 이렇게 찢어 가지고 하나, 그 다음에 요 모양 그대로 한 장, 요 모양 그대로 두 장, 그죠? 그런데 요거 두 개 더해 10이고 요거 두 개 해서 10이니까 이 길이는 20이 돼 버릴 거고요, 그죠? 높이는 8, 그럼 20 곱하기 8 해가지고 옆면 끝났고요, 그죠? 사다리꼴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2분의 1 곱하기 윗뚜껑, 아랫뚜껑 곱하기 높이, 그죠? 높이가 얼마가 된대요? 6이야. 64가 아니죠? 6하고 12죠? 6하고 12. 여기가 6, 여기가 12. 요거 10이라 그랬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 4. 그게 이게 뭐야? 위에 것 한 장, 그죠? 그런데 밑에 거 위에 거니까 곱하기 2 해야 되고, 그럼 2분의 1 날리면 되겠네, 그죠? 요게 윗뚜껑, 아랫뚜껑, 그 다음에 요게 옆면적. 두 개 더하면 최종 건널비가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제일 복잡한 거 하나 확인해 드렸고요. 모든 문제들 다시 다 풀고 정답 확인한 후에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홀드할게요.
자, 다음 주제로 떠나봅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바로 갈게요. 자, 부피래요. 그죠? 기둥의 부피는 항상 어떻게 결정한다 그랬죠? 바닥 면적 곱하기 높이. 그죠? 네. 자, 이게 부피가 만약에 1cm 세제곱이었다 칩시다. 그죠? 근데 요 바닥 면적 계산해도 1제곱cm 이렇게 돼버리죠. 1짜리. 그거를 몇 개 쌓아요? 10개 쌓으면 당연히 곱하기 10 해가지고 10세제곱cm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바닥 면적 곱한 다음에 바닥 면적 계산한 다음에 거기다 높이 곱해버리면 그냥 기둥의 부피가 나오더라. 그래서 부피는 V, 볼륨은 바닥 면적 S 그 다음에 높이 H 곱하면 되더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특이사항 1도 없어요. 바닥 면적 곱한 다음에 높이, 바닥 면적 높이, 바닥 면적 높이. 기둥일 땐 다 똑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밑넓이는 얼마가 되고요? 파이 r 제곱이니까 4파이 돼 버릴 거고 높이는 4 될 거고요. 두 개 곱하면 끝나니까 16파이 되고 끝날 거겠네요. 뭐가 부피가. 그죠? 자, 여기도 특이사항이 1도 없습니다. 그죠? 딱히 뭐 해드려야 될 내용 없겠죠? 아니요, 여기 하고 잠깐만요. 스텝 1 육각기둥 부피 높이 구멍 뚫렸어. 특이사항이 별로 없네요. 그냥 가도 되겠다. 자, 요거 스텝 1까지 빠르게 정리하고 뿔로 넘어갈게요. 다시 홀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떠납니다. 질문 없어요? 스텝 1까지 싸그리 다 끝났습니까? 채점 다 끝나셨고요. 자, 뿔로 넘어갑니다. 자, 뿔의 건널비와 부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뿔일 때는 옆면이 전부 다 어떤 모양으로 생겨요? 사각뿔도 옆면은 삼각형, 그죠? 삼각뿔도 옆면은 삼각형, 그죠? 그래서 옆면 찢어 펼쳐놓으면 옆면은 다 삼각형 되고요. 바닥은 사각뿔이면 사각형, 오각뿔이면 오각형, 삼각뿔이면 삼각형,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찢어가지고 삼각형 넓이만 계산하면 되고요. 자, 이번에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원뿔이 문제가 돼요. 원뿔을 찢으면은 여기 절취선, 여기 절취선, 파란색 절취선 잘라가지고 쭉 펼치면 이렇게 부채 모양 부채꼴 될 거고요. 그죠? 자, 여기서도 요거 접어가지고 요거 돌돌 말아가지고 요 원에 붙었으니까 요게 반지름이 아니면 요거 원둘레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죠? 그죠? 뭐하고 뭐의 길이? 네. 자, 뭐하고 뭐의 길이가 원의 둘레의 길이랑 요거 둘레의 길이랑, 그죠? 접어서 올릴 거니까.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똑같다고, 그리고 요거 원 가지고 뭔가 장난치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거 좀 이따 확인할 거고요. 어떤 식으로 정리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뿔대는 어떻게 되고요? 뿔대가 뭐예요? 뿔대가 뭔지 알아요? 자, 이 새끼를 칼로 팍 잘랐을 때, 그죠? 이걸 뿔대라고 불러요. 그죠? 그럼 여기 모양이 어떻게? 이렇게 되겠죠. 이건 사각뿔대. 그죠? 그죠? 이 모양을 뿔대라고 부르고요. 삼각뿔 자르면 삼각뿔대, 사각뿔 자르면 사각뿔대, 원뿔 자르면 원뿔대. 그죠? 그거는 위에 뚜껑하고 밑에 뚜껑 넓이가 같아요? 안 같아요? 당연히 안 같아요.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 나올 거고요. 그죠? 그래서 두면 넓이야 면 넓이 9 더해가지고 뿔대 건넓이 결정될 거다. 뭐 그거 닥치면 그때 걱정합시다. 그죠? 자, 기억, 니은, 디귿 위치 확인해보면 요 기억은 여기 모선 펼쳐 잘라가지고 찢은 거 여기 9cm 될 거고요. 그죠? 여기 반지름 요거 3cm 될 거고요. 그러면 2파이 r이니까 요거 둘레의 길이, 요 원둘레의 길이 접어서 겹친 요거 똑같으니까 여기는 얼마가 될 거고요. 6파이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네. 자, 건널비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찢지 말고 판단합니다. 그냥 바닥에 있는 거 그냥 100 될 거고요. 밑면. 그죠? 밑면 그냥 100, 10, 10이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삼각형 몇 장 나와요? 1, 2, 셋, 넷. 똑같은 거 4장 나오죠. 그죠? 그럼 12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 합니다. 그죠? 그럼 여기니까 60, 60짜리 4개니까 6, 4, 24, 240. 그래서 얼마? 340 되고 끝나요. 이렇게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그죠? 자, 요 자식을 찢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볼 거예요. 이 자식을 찢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이렇게 부채꼴 하나 나오고요. 그죠? 찢은 거. 근데 요 길이 20이면 요 길이가 20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8cm짜리 원 이렇게 하나. 그죠? 이렇게 8cm짜리 원 하나.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게 16파이 되겠죠. 그죠? 요 원둘레하고 똑같으니까 요게 16파이 이렇게 될 거야. 그죠? 근데 문제는 이 자식은 88에 64 해가지고 그냥 64파이 나고 끝나요. 파이 r 제곱 해가지고. 그죠? 네. 그죠? 근데 문제는 뭐야? 이 자식이 문제야. 이 자식이. 그죠? 그죠? 근데 이 자식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걸 그냥 원의 일부분이죠. 결국에는. 그죠? 한 바퀴 뺑 굴려가지고 요거를 대굴대굴 굴렸다 쳐봅시다. 요거를 요 꼭지점 여기다 딱 놓고요. 요거 동글동글 넣고요. 한 바퀴 대굴대굴 굴렸다 칩시다. 그죠? 대굴대굴 굴리면 이렇게 원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근데 이 실제 찢었을 때 나오는 건 전체 안 나오고 원의 일부분 이렇게 부채꼴 나오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중요한 건 이게 얼마만큼 각도인지가 문제인 거예요. 그죠? 이게 만약에 120도면 이 전체 원, 큰 원의 3분의 1일 거고요. 그죠? 이게 만약에 180도 나오면 큰 원의 절반 될 거고요. 그죠? 그럼 중요한 건 뭐야? 이게 도대체 각도가 얼마인지를 판단을 해야 돼. 그죠? 네.
그 각도를 어떻게 판단할까? 요 길이가 얼마라 그랬어? 16파이라 그랬어. 그죠? 그런데 여기 20이면은 여기 전체 한 바퀴 돌려면 뭐가 돼요? 한 전체 한 바퀴 둘레가 40파이 돼 버리겠죠. 그죠? 그죠? 근데 그 40파이 중에 한 바퀴 다 돌면 전체 길이가 40파이인데 그 중에서 노란색 요거 둘레의 길이는 16파이. 그러면 40분의 16이란 얘기네. 전체 둘레 중에 얘가 차지하는 비율은. 그죠? 그럼 요 비율 그대로 갖다 쓰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전체에서. 근데 요거 먼저가 얼마 나오고요? 반지름 20을 안 했으니까 전체 넓이는 파이 r 제곱해서 400파이 나올 거고요. 그죠? 그럼 400파이의 40분의 16이 요 부채꼴 노란색 있는 요 부분 면적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10 곱하기 16이니까 160파이 돼 버리겠네요. 그죠? 이게 뭐고요? 이거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1. 그럼 요거 두 개 더하면 그게 최종 답이겠네요. 224파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건 중요해요. 지금 나온 거고요. 그래서 처음까지 싹 다 풀어드린 거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요거 길이 계산하고 요거 반지름일 때 전체 원 둘레. 그러면 이 둘레의 길이 비율에서 요 길이 노란색만큼. 그죠? 그래서 요 비율 그대로 온 거고요. 40파이분의 16파이, 파이파이 날리고 어차피 비율일 때 의미 없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요 옆 넓이 계산할 수 있고요. 뚜껑 넓이, 밑면 넓이 두 개 더해가지고 결정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거 생각보다 풀다 보면 조금 껄끌껄끌 할 거야. 자, 밑에 거 하나 더 확인해 드리고요. 문제 확인 좀만 더 해드리고 문제풀이 들어갈게요. 요거 싹 다 끝내고 갈게요. 자, 문제를 조금 친절하게 풀어 드릴 겁니다. 자, 원뿔 때 건널비 구하고 싶대요.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찢었어요. 그죠? 찢었을 때 어떤 상황이 될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그죠? 일단 뭐 작은 밑면 순서대로 한번 가봅시다. 작은 밑면 넓이 윗뚜껑이니까 이건 그냥 9파이 나올 거고요. 그죠? 큰 밑면은 여기 반지름 6이니까 66에 36파이 나올 거고요. 그죠? 파이 r 제곱. 그죠? 자, 그 다음에 옆넓이, 겉넓이. 그럼 옆넓이 구한 다음에 이거 싹 다 더하면 겉넓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걸 찢었다고 쳐볼게요. 찢었다고 이렇게 쳐봅시다. 그죠? 그런데 여기 원뿔 때 요거 작은 거니까 작은 건 또 이렇게 잘라질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실제 옆넓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 옆넓이는 이 노란색 요거만큼만 실제 옆넓이야. 그죠? 요거 돌돌 말아서 딱 끝나고요. 여기 돌돌 말아서. 그죠? 실제로 여기 작은 원 하나, 여기 위에 거, 그죠? 여기 밑에 거 큰 거 하나,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야. 그리지 않을 거야. 헷갈리기만 하니까. 우리는 뭐만 남았으니까? 옆넓이만 남았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한번 판단을 해봅시다. 비율, 여기 7cm, 7cm, 여기 7cm, 7cm래요. 그죠? 여기 7cm, 7cm. 그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얼마짜리 있었죠? 6cm짜리. 그러면 요 길이는 얼마가 돼요? 12파이 돼버려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한 바퀴 다 돌면 얼마가 돼요? 14짜리니까 2파이 r이니까 28파이 돼요. 그죠? 그럼 결국에 어떻게? 전체 28파이 중에 12파이만큼. 그럼 28분의 12만큼이네. 전체에서. 그죠? 그러면 어떻게? 자, 이거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렇게 도나스 전체. 그죠? 그럼 이 전체 원면적에서 작은 원면적 빼면은 도나스 나오고요. 그죠? 그 도나스를 요 비율만큼 잘라 먹는 게 요 면면적이야. 그죠? 맞아요? 다 따라오셨어요? 도나스. 그래서 전체 면적 어떻게 됩니까? 14제곱에서, 그죠? 7, 요거 두 개 더해서 14제곱, 14제곱 파이 빼기 7제곱 파이 빼면, 그죠? 그럼 뭐가 나와요? 도나스 면적 나와요. 그죠? 그 도나스 면적 요거를 여기다 곱하면 되니까 곱하기 28분의 12 하면 그게 요 색칠된 부분 옆면 면적 나오겠죠. 옆넓이. 그죠? 다 따라오셨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비율. 그죠? 비율. 도나스 면적 이게 여기까지가 도나스. 그죠? 그 다음에 요게 비율만큼 잘라서 여기 빗금친 옆면. 따라오셨어요? 그렇게 이렇게 잘 알아들으면서. 자, 여기 뿔 부피까지 한번 하고 갈게요. 자, 뿔의 부피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실제로 한번 해봤단 얘기야. 이렇게 사각뿔을 만들어가지고 그릇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부어봤대. 그랬더니 이렇게 통짜 요거 바닥 면적 곱하기 높이 했을 때 얼마만큼 채워진대? 3분의 1만큼. 그 다음에 이거 원뿔인데 원뿔도 만들어가지고 실제 원통 통짜에다가 채워보니까 또 3분의 1. 그렇게 채워지더래. 자, 그래서 이건 엄밀하게 증명을 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단계에서는 그냥 해보니까 실제 3분의 1만 차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 뿔의 부피는 기둥 부피의 무조건 3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1 SH. 이게 SH만 하면 기둥 부피잖아. 그죠? 그 중에 3분의 1만 채워지더라. 그래서 뿔의 부피는 3분의 1 SH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죠? 기둥 부피 한 다음에 그거에 3분의 1만 채워지더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자, 뿔대 부피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 부피 계산한 다음에 뭐 작은 거 뿔 부피 빼야 돼요. 그죠? 그죠? 뭐 자기 특이한 내용은 없어요. 계산이 좀 더러워지긴 하겠지만. 그죠? 그죠?
뿔 부피를 두 번 계산해서 작은 뿔을 전체 큰 뿔에서 작은 뿔 부피 빼주면 결국에 뿔대 부피 나올 거예요. 그죠? 특이사항 별로 없죠? 네, 문제풀이는 조금 친절하게 해드릴 겁니다. 자, 뿔의 부피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죠? 3분의 1에 V는 3분의 1에 SH. 그죠? 그럼 3분의 1 곱하기 바닥 면적 어떻게 돼요? 68에 48인데 절반이니까 24 될 거고요. 곱하기 10. 그죠? 그럼 38에 24니까 80 되고 끝나겠네요. 그죠? 끝났어요. 그죠?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역시나 뿔의 부피는 3분의 1의 SH예요. 그죠? 그럼 3분의 1 곱하기 바닥 4파이, 파이 R 제곱. 그죠? 곱하기 높이 6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 2, 4, 8파이 되고 끝나겠네요. 그죠? 왜? 너무 빨리 해요? 따라오긴 따라오잖아요. 그죠? 네. 자, 이렇게 끝날 거고요. 특이사항 없습니다. 자, 뿔대 한번 해볼게요. 자, 뿔대. 자, 큰 사각뿔의 부피, 그죠? 바닥 면적 곱하기 높이 3분의 1의 SH 큰 사각뿔. 자, 큰은 3분의 1의 바닥 면적 12 곱하기 12 144 곱하기 높이 여기 4 여기 4 그럼 8이네요. 그죠?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자, 작은 사각뿔의 부피는 3분의 1.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여기 한 변의 길이가 6으로 줄어든대요. 그죠? 6. 그죠? 그럼 여기 얼마? 36. 그 다음에 곱이 4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빼면 되겠네요. 그죠? 이거 계산해서 빼도 되고요. 그냥 한꺼번에 해도 되고요. 그죠? 그냥 짜증나니까 그냥 깎아 갑시다. 이거 얼마 나온대요? 3분의 1 SH 하면 큰 사각뿔 요거 384가 나온대요. 3, 3, 9, 3, 4, 12, 3, 8에 24, 48 곱하기 8 될 거고요. 그죠? 그게 얼마 나온대요? 뺏기자. 384. 작은 건 요거 계산하면 얼마? 요거 12 곱하기 4니까 그냥 48 나올 거고요. 그죠? 그럼 결국에 사각뿔대 부피는 여기서 이 자식이 빼면 돼요. 그죠? 네. 빼면 되니까 얼마? 336이 나온대요. 베꼈어요. 더하기 빼기 하기 싫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별거 없죠? 그냥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문제가 가이드하는 내용대로 그대로 충실하게 따라가주면 별 무리 없이 그럭저럭 풀만한 내용으로 가게 됩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쏙쏙에 미리 봐야 될 거 얼마 있을까 한번 볼게요. 쏙쏙 한번 미리 확인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3번 케이스 하나 잠깐 확인할게요. 요건 조금 익숙치 않아서 헷갈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봐야 돼요. 자기 손으로 이미 2번 보여드렸어요. 자, 3번 한번 볼게요. 세 꼭지점 지난 삼각뿔 잘라내고 남은 거, 그죠? 처음 정면 부피는 666 곱하면 될 거고 6 곱하기 6 곱하기 6, 그죠? 잘라낸 삼각뿔의 부피는 요거 66에 36에 여기 가운데 잘라니까 절반 면적이죠? 요 부피. 그럼 요걸 바닥으로 보면, 그죠? 그럼 36의 절반이니까 18일 거고요. 18 곱하기 높이 6인데 3분의 1이고 18 곱하기 2하고 36 되고 끝나겠네요. 그죠? 네. 남은 입체도요. 뭐 알아서 하시고요. 그죠? 특이사항 없이 그럭저럭 할만합니다. 그죠? 4번 케이스 한번 볼게요. 1초에 3파이씩 부었을 때 몇 초 후에 물이 가득 차는지. 그럼 전체 부피 구하면 되겠네. 그죠? 전체 부피 구한 다음에 전체 부피 V 구한 다음에 그걸 얼마로 나누면 되겠어? 1초에 3파이씩 넣었을 때 몇 초 걸리냐? 그럼 이걸 3파이로 나누면 몇 초 걸리는지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럼 특이사항 없이 확인 가능하고요. 회전체라고 하는데요. 뱅글 돌리면 당연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건 뭐가 나와요? 원뿔대가 나올 겁니다. 그죠? 원뿔 빡 잘라낸 거 회전했을 때는. 그죠? 특이사항 없죠? 그럭저럭 할만하죠? 자, 여기까지 빠르게 정리하고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홀 닫게요. 자, 뭐가 됐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주제는 9,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역시나 건널비와 부피 두 가지를 다루게 될 거고요. 얘는 조금 희미한 방법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제대로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이 중딩범에서는 없어요. 솔직히 나중에 고딩 가게 되면은, 그것도 이과 고딩을 가게 되면은 좀 아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왜 이런 결론이 가게 되는지를. 미분, 적분이라는 개념이 이해가 되셔야지 나중에 제대로 이해될 거고요. 뭐 다르게 어떻게 이해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그것도 당연히 어느 정도는 삐꾸예요. 자, 그래서 지금도 삐꾸로 정리하게 됩니다. 퍼펙트하게 정리가 안 돼요. 자, 9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것도 이거 펼치면 평면화 되고요. 그죠? 뭐 어떻게든 평면화 만들어가지고 정리할 수 있었잖아. 그죠? 근데 이 새끼를 평면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9는 평면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도 조각조각 삐뚤어진 게 나오게 되고 구겨진 게 나오게 되고, 그죠? 귤껍질 까가지고 바닥에 깐다고 그게 평면화가 돼요? 울퉁불퉁해요. 그죠? 그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삐꾸의 방법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두 가지 주제였잖아요. 구의 건널비 그리고 부피. 그죠? 자,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건널비는 4파이 R제곱이야. 파이 R제곱이 뭐였죠? 원의 넓이. 반지름이 있었을 때 이렇게 원이라고 봤을 때 넓이가 파이 R제곱. 그죠? 겁나 신기하지 않아요? 지름의 몇 배?
파이 배가 나와가 둘레의 길이가 그죠? 그래서 2파이 r이었잖아요. 2파이 r은 뚜알에 곱하기 파이, 뚜알이면은 지름 곱하기 3.14배 하면은 둘레의 길이 나오고요. 그죠? 넓이 s는 파이 r 제곱이었는데 이 졸라 신기하게도 어떻게 된대요? 딱 4배가 나온대요. 원면적의 딱 4배, 9일 때가 그죠? 반지름이 똑같을 때. 좀 신기하죠, 그죠? 정확하게 4배가 나온대. 그래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 요걸 반 딱 잘라가지고 원을 그린 거야, 그죠? 그러면 파이 r 제곱, 파이 r 제곱, 파이 r 제곱, 파이 r 제곱 4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 껍데기를 닦아가지고 찢어가지고 채운 거래, 그죠? 딱 차더래. 이런 개 같은 말 같지 않은 소리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꽉 차더래, 딱 차더래. 와, 4배 나오네? 그러고 넘어가재. 넘어가자니까 뭐 넘어가야지 어떡하겠어, 그죠? 결론은 뭐야? 4배 나오더라. 그죠? 넓이의 4배, 건널비가 4배 나오더라. 그래서 그냥 4파이 r 제곱 기억하고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어떻게 하죠? 이 공에다가 줄을 쭉 감을 거래. 그죠? 쭉 감을 거래. 감고 그걸 다시 어떻게 딱 꽉 차게 감아가지고 펼쳐가지고 감았더니 어떻게? 오, 더블로 늘어나더래.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4r이니까 4r 제곱의 파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2배니까 2r 제곱해서 4r 제곱 파이. 그럼 결국에 4파이 r 제곱 4배네. 또 파이 r 제곱 4배네. 이렇게 확인해도 되고요. 줄 감아가지고 아니면 쪼개가지고 찢어가지고 확인해도 되고요. 자, 뭐가 됐건 그냥 희미한 방법들이고요. 결국에는 그냥 뭐 나오더라? 4배 나오더라 라는 걸 기억을 하시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오케이? 자, 입체도형 건널비 구하래요. 반지름이 얼마짜리고 2고요. 자, s는 뭐라고요? 4파이 r의 제곱이었고요. 그럼 4파이 곱하기 r 제곱 얼마? 4. 그럼 16파이 나오고 끝나겠네. 그죠? 자, 입체도형의 건널비를 구해서 오이씨 방구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바닥판은 원면적 구해야 되고요. 그죠? 이거는 따로 구해야 되고요. 그죠? 자, 그런데 파이 r 제곱하면 일단 얼마가 나오고요? 반지름이 5니까 25파이가 나오죠. 그죠? 그럼 이거 뭐야? 이게 4장 나온다 그랬잖아. 그러면 결국에 이거 3장 나오네. 요 위에 거에서 2장 나올 거고 바닥에서 1장. 그럼 3장 나오네. 그럼 곱하기 3이네. 그죠? 끝. 그죠? 이거를 뭐 전체 9 한 다음에 2분의 1 치고 또 따로 반 더해 위지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는 뭘 확인했었죠? 4장이네. 그죠? 그러니까 절반이니까 2장, 1장, 3장이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아름답습니다. 상대적으로. 그죠?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이드를 살짝 드리면 이거는 결국에 몇 장 나온다 그랬고 4장 나온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여기 이거 1장 이렇게 잘라서 2장, 3장 나올 거고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합치면 또 원넓이 나오죠. 그럼 결국에 4장 되네? 그럼 그냥 요거 잘라내지 않고 통짜 9하고 똑같네? 그죠? 이렇게 찾으면 아름다워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와, 이 길이 한 다음에 이것도 몇 토막이 4분의 3토막이 되고 이거 반원 2장 하고 이지라라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따따따블로 걸릴 거고요. 시간이 따따따블 걸리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야? 계산하다 삽질이 나오게 돼요. 그죠? 네. 그걸 줄이려면 어떻게 해요? 구조 파악을 하고 간단하게 문제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의 핵심에. 알겠죠? 자, 가봅니다. 구의 건널비 끝났고요. 마지막 주제 뭘 정리하겠어요? 뭐 부피 정리하겠죠. 그죠? 자, 이번에도 희미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겠대요? 와, 구 모양 깡통 하나 만들어가지고 물을 가득 채웠대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들어 부었대.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몇 칸 차인데? 3분의 2만큼 차인데 요건 높이가 얼마짜리야? 요거 반지름 R이니까 여기부터 끝까지 요거를 퐁당 넣으면 어떻게 돼? 여기 꽉 찬다는 얘기죠. 뚜껑까지 딱 이렇게 맞게. 그죠? 그죠? 딱 맞는 거 채웠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채워보니까 그거에 얼마가 차요? 3분의 2가 차인데요. 그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깡통, 요거 깡통 부피는 파이 r 제곱 반지름, 파이 r 제곱 바닥 면적 곱하기 높이 뚜알. 그죠? 근데 그거 넓이가 요 깡통 부피인데. 그죠? 깡통 부피 얼마가 차한다고요? 3분의 2가 차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3분의 2 곱하기 해서 3분의 4 될 거고요. 그죠? 3분의 4. 그래서 3분의 4. 파이 r 제곱에 R 하나 더 있네? 그럼 파이 r 3승.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구의 부피는 어떻게 되더라? 아이씨, 그냥 3분의 4 파이 r 3승이네. 3승이에요. 넓이는 어떻게 됐었죠? 4 파이 r 제곱. 그죠? 넓이는 항상 제곱으로 끝나고요. 부피는 항상 세제곱으로 끝나요. 자,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4파이 r 제곱에 3분의 1만 들러붙었네. r이 제곱이었다 3승으로 갔네. 차이를 기억하시면 생각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기억할 수 있긴 개뿔 그냥 기억해야 돼요. 사기예요. 솔직히 그냥 기억하는 게 맞아요. 가끔 필요합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가서도 이걸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조금 기어 나와요. 그래서 그냥 이참에 기억해 줍시다. 알겠죠? 내가 외우란 얘기 기억하라는 얘기 웬만하면 안 하는데 여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기억하셔야 돼요. 넓이는 4파이 r 제곱, 부피는 3분의 4파이 r 3승. 이런 식으로 끝납니다. 자, 입체적인 부피를 구하세요라고 주장합니다. 이거 어떻게? 부피 V는 어떻게 정의된다고요? 3분의 4 파이 r의 3승. 자, 그럼 3분의 4 파이. 반지름 r이 인데 3번 곱해요. 8이네요.
3분의 4,8의 32. 와, 3분의 4,8의 32파이 아주 거지같이 나오네요. 계산이. 그죠? 자,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지름은 6이고요. 그죠? 그럼 부피 V에다 때려넣으면 3분의 4 파이 곱하기 6. 그런데 2분의 1 해야 돼요. 그죠? 반토막이니까. 그죠? 부피 구하라 그랬으니까. 끝났네요. 알아서 하세요. 2, 3은 6 날라가고 36 곱하기 4 하면 뭐 대충 나오겠지. 그죠? 자, 밑에 거 한번 봅시다. 입체동의 부피를 구하세요. 9 절반, 그 다음에 뿔 하나.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그죠? 자, 2-2번 케이스도 요거 조금 중요한 게 있긴 합니다. 원기둥 부피 어떻게 된다고요? 원기둥 부피 반지름 3짜리니까 얼마인지 구할 수 있고요. 구의 부피도 구할 수 있고요. 비율도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공식 유도해보자 그런 내용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비율 구하자는 얘기입니다. 부피 구해서 원기둥하고 구의 비율 부피 구해주세요. 특이사항은 별로 없어요. 그냥 계산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봅시다. 쏙쏙하고 스텝 2에서 확인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그죠? 뭐 그럭저럭 할만해요. 이 아이가 똘똘해져가지고 자, 6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스텝 2의 6번. 여기 스텝 2 있어요. 스텝 2의 6번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면 이거 어떻게 만든 거야? 요거 원뿔 하나 만들고 원뿔 하나 파낸 거죠. 그죠? 그래서 건널비면 이 안쪽에 것도 계산해야 돼요. 그거 빠뜨리시면 바보 됩니다. 밖에서 펼쳤을 때 건널비, 안쪽에서 펼쳤을 때 건널비가 생각보다 계산하다 조금 짜증 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할 주제는 아니거든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될 모든 것들은 이미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됐고요. 7번도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봅시다. 7번 케이스 이거 어떻게 돼요? 반지름 3cm짜리 원뿔을 대굴대굴 몇 바퀴 굴렸대요? 6바퀴. 그러면은 요 둘레의 길이만큼 6번 지나갔다는 얘기죠. 그죠? 둘레의 길이만큼 6번. 여기 바닥에 닿아 있어요. 이 큰 원의 반지름이 얼마인지 나올 거야. 그죠? 그죠? 전체 둘레의 길이가 나오니까 6바퀴 돌렸다 그래서. 그죠? 그러면 결국에 요 큰 원의 반지름 구할 수 있고 큰 원의 반지름 구할 수 있으면은 이 원뿔의 건널비도 구할 수 있어요. 각도를 추적해 봐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나 솔직히 지금 보면 좀 어려운 문제가 맞아요. 계산도 헷갈릴 거고 구조 파악도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요게 6바퀴 굴러가지고 그럼 이 전체 둘레의 길이 나오고 반지름 나오고요. 반지름 나오면은 결국에 그게 이 원뿔의 모선 길이 되잖아요. 연면 길이. 원뿔의 연면 길이. 그죠? 원뿔의 연면 길이가 요 큰 원의 반지름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대충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 정도. 알겠습니까? 네. 확인해 보시고요. 또 확인해야 될 만한 문제들을 봅시다. 스텝 한다고는 안 했는데. 아니요. 스텝 2까지 오늘 다 끝나요. 자, 1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가이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12번일 때는 물의 부피 X값이 얼마인지 구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이건 어떤 걸 밑면으로 잡는지가 중요해. 뿔이 어떻게 생길지 상관없어. 뿔은 무조건 바닥 면적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이잖아. 그죠? 그럼 여기 X고요. 여기는 9고요. 그럼 9 곱하기 X에 9X에 2분의 1 하면 이게 바닥 높이, 그 다음에 곱하기 요게 14면 요 뿔의 높이가 곱하기 14였던 거야. 그죠? 그럼 이게 63이었다는 얘기고요. 그죠? 뿔이 이런 생각하거든요. 항상 똑같은 모양으로 예쁘게 얘가 다 합동인 형태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고요. 아무렇게나 생겨도 상관없어요. 뿔의 부피는 무조건 바닥 면적 곱하기 높이의 3분의 1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바닥이고 높이, 여기가 90도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높이가 이 뿔의 높이가 돼버려요. 14가. 알겠어요? 이 구조는 확인 좀 해주셔야 되고요. 또 어디 한번 봅시다. 또 해야 될 만한 내용이 딱히 미리 확인할 정도는 이 정도만 확인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11번 잠깐 확인합시다. 11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림 판단하는 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요거 90도만 하니까 이게 높이고요. 이거 바닥 면적 잡으면 되고요. 정류 면착을 했으니까 모든 변의 길이는 다 똑같을 거고요. 그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빠르게 스텝 2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다가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어색한 부분이 나와서 질문하시고요. 여기서 종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